우천시에는 변경하겠다. 우천 비가 올 때는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초중고 대학생들이 60%가 이것을 우천시가 어디서 요구를 한답니다. 초중고 대학생들이 60%가 이것을 우천시가 어디서 요구를 한답니다. 여러분, 두 발을 잘 정리해라 그러니까 두 발은 뭡니까? 머리 정리 잘해라니까 여러분, 두 쪽 발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정교조 교육이 초중고등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한자 공부를 제외시키고 쓸데없는 시험 공부만 시켜 우리나라의 청장년들 중에, 우리 성인들 중에 10명 중에 6명이 한 달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1979년부터 1990년까지 3번 총리를 연임했습니다. 보수당의 당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수를 하면서 총리가 되면서 세운 비전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꿈꾸면서 내가 영국을 좀 경제 성장을 시키고 부활시키겠다. 두 번째가 뭐냐? 영국에서 사회주의를 쫓아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국의 탄광 노조를 결국 굴복시켜서 20-30년 된 영국병을 고치고 영국을 다시 유럽의 인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런 대통령이 왜 지금 없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국 이후에 80여 년 가까이 세계 5위 국가로 뛰어올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서 세계 5, 6위의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순방을 대통령이 나가면은 여든 야든 이곳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잘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물어떴는데 여러분, 자기 개인적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당도 버리는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 당 때문에 다시 한번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입니다.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이번에 들어오시면요, 이 우리 광화문 애격 세력의 이런 절규를 보시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자유통일국가의 대통령을 한 번 더 하시든지 탄핵을 당해서 불행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정치개혁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불법선거 이번에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 해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분야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계 5위 국가 중에 노벨상 수상자 하나도 없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수들도 검사들도 법관들도 전부 그제서 낙오되면은 진급하지 못하면은 국회의원 되려고 얼쩡거립니다. 국회의원 세비 낮춰야 됩니다. 300명에서 200명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180가지 특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선전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우리 국힘당이 제발 정신 차리고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빨갱이 대장 이동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대한민국에 간첩이 몇 마리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황장엽 선생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지금부터 꽤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약 5만 명 정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간첩이 5만 명? 예. 그리고 여기 강원에 와서도 계속 같이 연설하셨던 김국선 선생님은 예. 이제는 15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5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직접 그 5만 명이라는 얘기는 황장엽 씨는 지금 북한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거고 자발적으로 또 북한 따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치면 김국성 씨 예상이 맞을 겁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예. 국회 안에는 간첩이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공산당 용어로 프락션 한다 그러는데 유명인들한테는 안 합니다. 어차피 우리 편이니까. 그러나 그 뒤에 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산에 있는 예. 행정부 안에 예. 용산에 있는 대통령 있잖아요. 예. 거기 350명 직원들 중에 예. 거기는 간첩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드러났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항상 보면 북한의 프락션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간첩 요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수로 보이는 사람을 실제로 장기 매복해서 간첩으로 프락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정원이 간첩을 잡아요, 못 잡아요? 간첩 못 찾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윤석열 정부 전에 국정원 최고 책임자 기조실장이 간첩이었지 않습니까? 박선원. 그래서 그 친구는 김승규 국정원장 시절에 1심의 간첩단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정보가 대통령실에 논의되는 핵심 정보가 바로 1분도 안 돼서 넘어간다는 혐의를 잡고 해보니까 대한민국 청와대 안에 그것도 외교 전략 비서관이 그것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승규 원장이 그 대통령 참모는 함부로 구속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조사해야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잘렸습니다. 김승희 장로님이 거꾸로 잘렸죠? 잘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국정원에 들어갔다가 군대인 때 기조실장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국회가 있죠. 국회가 있죠. 그것도 국정원을 아예 감시하는 국회 기구에 가 있습니다. 그때 정보위원회요. 1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A4 용지 문서가 80만 장이 평양으로 넘어갔잖아요. 큰 트럭 한 트럭 반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엄청난 큰 트럭으로요. 네, 80만 장을 평양으로 넘긴 이러한 주력 간첩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국회에. 그러니까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혁명을. 자유발언하시고. 지금 9월 28일 드디어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려는 저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전국 민중행동이라는 연합조직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민주노총이 주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 농민회가 주력이 되고 여성단체가 주력이 되는데 거기에 또 민주노총을 뒤에서 조종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조직에 보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라는 조직도 있고요. 주사파 조직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무슨 얘기냐면 북한을 돕는 단체라고 아예 판결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입니다.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한국 주사파들 전체 연대 조직인 한국진보연대가 있습니다. 이 진보연대가 전체 지휘하는데 이들이 지금 주축으로 윤석열 탄핵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들은 이 조직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였고 그것이 박근혜 탄핵 행동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번에는 전국 민중행동이라는 조직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번 창립 선언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 불평등을 협파하고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자주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여러분 자주민주 통일이 북한이 지향하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에서 주장하는 핵심 3대 투쟁 과제입니다. 바로 지금 전국 민중연대가 북한에 주장한 혁명론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예속,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식민지라는 겁니다.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뚫고 이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탄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갈아엎으려고 지금 국민들을 거짓 선동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6년도 통한해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가 조직되어 있지 못함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광화문 내국운동 세력이 있고 정광훈 목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저들을 오히려 감옥으로 보냅시다. 여러분 이재명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조국을 구속하라. 저는 주사파들에게 경고합니다. 탄핵 어림도 없다 이 새끼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를 감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물어보고, 이도 교수님 진짜 예. 전향을 했어요? 가짜로 전향했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세요? 주여. 그런데 그때 그 좌파 빨갱이로 있을 때 예. 임종석이하고 거의 친구잖아요. 아유 제 후배입니다. 제가 가르쳤어요. 가르쳤어? 예, 예. 근데 임종석이가 느닷없이 이제 북한하고 남한은 이국가론을 주장했어요. 예, 예. 그 왜 그래요? 그 북한에 지시받은 거 북한 아닙니까? 지시받은 겁니다. 그 걔는 보니까 40년 전 그 버릇을 아직도 못 버려요. 40년 전에는 우리가 맨날 방송 듣고 북한 지시하면 앵무새처럼 외쳤거든요. 이번에도 이번에 그 1월 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게 북한 헌법을 바꿨거든요. 내용을요. 아마 이번에 헌법을 바꿀 건데 그러면서 민족 통일론을 이국가론으로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 보기에는 대한민국과의 전쟁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민족이라면 우리에게 무력 침공하는 게 허용이 안 됩니다. 속이는 거지.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이국가라면 아예 이제 무력 침공해도 되고 또 하나 만약 북한이 무너지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북한을 점령할 거는 우리 헌법이 명령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국가 되면 북한이 중국이 들어와도 우리는 멀뚱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난도 얘기를 지금 엉터리 같은 얘기, 우리 헌법에 반한 얘기를 북한이 주장하니까 임종석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주사파 사람들은 임종석을 비롯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도 이 국정감사할 때 전향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왜 전향했다는 말을 못하고 그런 말을 왜 물어봐요? 왜 계속 그런 소리를 해요? 전향 안 했잖아요. 전향한 적 없습니다. 그 친구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 대신 이제 전향했다는 말은 자기 북한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전향했다 말하는 순간 북한으로부터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본국이잖아요. 문재인 보십시오. 북한 김정은 앞에 꼼짝 못하고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지금 이 한동훈이는 국정감사 지금 기간이잖아요. 저쪽에 192명한테 전향했냐고 물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왜 안 하냐고 그거 말이야. 해야 됩니다. 저는 한동훈이 정말 이 사람이 애국심이 의심되는 게 지금 이재명 그리고 이들의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총련 출신들 그다음에 주사파 출신들 국회의원한테 당신 대한민국 헌법에 동의하느냐 그리고 과거 생각이 바뀌냐 물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묻고 계속 김건희 여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총구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이것만큼은 꼭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혁명하려고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이거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 각자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갈 사람 이민 가고 그리고 또 피하에 갈 사람 가고 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없으면 우리가 기어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아니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행정부 100만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의 연설에 따라 움직여야 될 텐데 아니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애를 쓰지 이 도대체 공무원 100만 공무원들이요 다 윤석열 대통령을 왕따 놓고 있고 이러니까 나라가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혁명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강화문에 나온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연설이 없으면요 저부터 여기 안 나와요. 나올 필요 없고 나라 어차피 북한은 넘어갈 거니까 넘겨주면 되는 거야. 자, 시간이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이고 윤석열 너무 빨지 마세요. 빨지 마. 그리고 또 속지 마세요. 속지 마. 윤석열한테 사기당하지 마세요. 사기당하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보다가 정보를 100배 1000배 만배를 가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고 우리가 나라를 살려낼 수 있고 혁명 천만 조직 혁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거 반드시 듣고 가야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래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들이 해올 때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런 좌익 어떤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뺏고 세금을 약탈하고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편은 뭐 사찰이고 사이버 전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인격 말살을 하고 머리를 둘 수 없도록 만듭니다. 웬만한 배심과 용기가 없으면 이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뭐 나라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에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 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민주당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지시와 이 오도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그거 이의제기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아주 무슨 사이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인격을 말살을 시킵니다. 이 정당이 계속 이렇게 국민을 약탈하고 이권을 해먹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핵 개발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펑펑 쏴대는데 종전선언 하자고 그럽니다. 또 그거 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뭐 떡이 나옵니까? 국민의 먹거리가 나옵니까? 자기 할 일이나 좀 똑바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대구 경북에 가서 선거운동할 때 했던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할 때는 전혀 몰랐다는 거야. 몰랐는데 대통령 후보가 딱 되어 보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알았다고 하는 이 연설인 거야.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 연설, 자유총연맹에서 연설한 연설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자꾸 메시지 수천 통 보내지 마요. 왜 윤석열을 왜 자꾸 지지합니까? 왜 쫄쫄 빱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윤석열이 아니면 혁명도 못해요. 혁명도. 잘 들어보시라고요. 다 들어보십시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없어? 끝이야? 자, 황교안 장군님 다시 나와봐요. 이게 지금 여기 핵심적 문장만 했는데 유엔사를 해체하고 종전협정을 하고 노래 부르고 다녔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했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못해서 지금도 헤맨다고 봅니까? 했죠. 대통령의 제1의 책무가 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까지 우리 역사상 뭐 평화협정이나 협정으로 전쟁을 예방한 예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쟁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북한이 김일성 때부터 3대까지 내려오면서 계속 주장했던 것입니다. 네. 왜 그러면은 종전선언을 하자 그러느냐. 지금 정전,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한미동맹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은 유엔 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후방 지휘소인 일본의 7개 모든 전투 물자들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남침을 하기는 걱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종전선언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전쟁 끝났지 않냐, 유엔사 해체해야 된다,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 유엔사 해체해버리면은 다시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은 유엔 사령부로부터,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유엔군이나 미군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왜 저걸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문재인이가 노래 부르고 다녔던 것은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하고 다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래 부르고 다닌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가 유엔사를 해체하자고 노래 부르고 다닌 놈들이 누굽니까? 그 문재인 정권 때 네. 문재인과 그 참모들, 또 그 밑에 있는 모든 뭐 정치인들이죠. 지금은 누굽니까? 지금은 야당입니다. 야당.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그렇지. 모든, 이번에 통진당에서 해산시켜놨더니 진보당으로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이런 야당들이 지금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을 줄줄 빠는 국민들이 절반이요, 절반. 그래서 나라를 망한다고 이 정다운 목사가 목숨 걸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5,200만 국민 여러분, 이런 연설을 듣고도 아직도 이재명한테 줄줄 빨아요? 줄줄 빠시려면 차라리 북한으로 가시라고요. 다음 연설 들어보세요. 다음 연설 들어보십시오. 광복 이후 격변과 혼란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땅에 자유의 가치를 심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전쟁의 폐허 속에 절망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국민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만. 자, 여기에 박정희와 이승만 얘기가 나왔죠. 네. 우리나라에 수없는 대통령이 지나갔어도 전두환까지도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연설을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입에 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겁도 없이, 진짜 내가 볼 때 정말로 이 배심이 대단한 사람이야. 뚝심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 윤석열의 별명은 뚝심이야, 뚝심. 아니,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이렇게 연설하면 인기가 떨어질 줄 뻔하거든요. 그런데도 내칠려 버리거든. 왜 그러냐?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보면 이 국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강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가란 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예. 대통령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이 먹고 살 것, 그 다음에 안전하게 국가를 유지하는 이 통찰력을 가지고 최소한 30년, 50년 뒤를 내다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연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다음 연설 잘 들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 들어보세요.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만, 시간 관계에서 그만. 동의하십니까? 아멘. 윤석열 대통령 속에는 지금 뭐냐, 임기 안에 자유통일하겠다, 이 말을 지금 연설문에다가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앞으로 2년 안에 자유통일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래서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이해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요 커피도 한 잔 못 얻어 먹었어. 커피도. 윤석열 대통령 저하고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번에 동남아 갔다 오면요 내가 면회 신청하려고 그래요. 혁명은 가문이 할 테니 완전히 10,000명을 구속시켜 버리고 장관은 2사람만 남겨놔. 국방부 장관하고 노동부 장관 김문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고 새로 임명을 하여 혁명 정부를 완성하라 이 말이요. 혁명 정부를. 아멘. 혁명 정부를 완성하라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조회 시간에 또 하신 거, 자,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해. 들어봐 주세요.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자, 어찌하여 대통령이 이와 같은 위기적인 연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대통령의 연설문, 지금까지 들어보신 이 모든 연설문을 조롱하고 심지어 조중동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놀리고 조롱하고, 그래서 국민의 지지율을, 대통령 지지율을 20%대로 떨어뜨리는 거야.
이 대한민국 언론들요 다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청소. 대통령이 연설하면 대통령이 연설을 해설을 하고 존중해야지. 뭐 KBS, MBC, SBS 말할 것도 없고 종편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 패널들 한 꼬라지 보세요. 나는 듣지도 않지만은 대통령이 연설하면 그 대통령 연설을 존중히 여기고 국민들이 일사불란하여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혁명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혁명 외에는. 동의하십니까?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 그랬냐, 한마디 더 해야 돼요. 이제는 백병전을 할 때다. 자, 별 3개죠. 별 3개. 별 3개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작정통 제1호인데 백병전은 언제 가야 백병전 합니까? 군대에서 전쟁하다 백병전은 언제? 백병전이란 네. 공격 단계에서 네. 가장 마지막 단계가 돌격전입니다. 돌격전. 예. 저는 2가지로 의미를 합니다. 상당히 현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구나. 예. 뭐 비서실장이 그 헌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의 심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백병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곧 뭔가 있을 것 같다. 마지막 돌격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단 백병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공격 단계에서는 일부가 숨어서 안 가고 있어도 잘 피해가 나지 않습니다. 백병전은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다 노출된 상태에서 건접전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보수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